첫 번째 파트인 overview offshore plant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떻든 리저버에서 시베드까지 플루이드들이 올라오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시베드에서 탑사이드로 또 생산물들이 이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그 produced fluid라고 그러죠. 생산물이라 합니까? 생산물 탑사이드에서 production 하는 플랫폼 생산이 있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FLNG에서의 블록 플로우 다이어그램 가스 프로세싱 대해서 소개를 할 겁니다. 해양 시추는 이제 곧 다음 파트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생산 플랫폼이 있고, 여기 이제 드릴십, 시추선이 있네요. 시추를 해서 그 웰이 이제 성공이 되면은 이 FPSO나 FLNG가 와서 이 생산 라이저, 프로덕션 라이저를 통해서 이제 생산물들이 올라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뭐 이런 건 아시다시피 주로 드릴링 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해서 이제 드릴링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베드에서 탑사이드로 이제 올라갈 때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특히 여기 이제 보시면 요 밑에가 이게 웰입니다. 여기에 웰 헤드라고 하고, 그 부분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이제 이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뭐 여러 가지 커넥션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쪽 위를 통해서 이제 플랫폼 위로 연결이 되는 거겠죠. 이 자료는 아마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한 악포이죠. 그걸 보면은 이제 그걸 토대로 했는데, 생산 오일 FPSO가 있고, 라이저, 미리컬, 뭐 여러 가지 무어링 라인, 셔틀 탱크가 있습니다. subsea 분야도 실제 우리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플랫폼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이런 부분도 언젠가는 우리 한국에서도 진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 그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각 조선소에 참여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현대중공업도 한 큰 과제를 맡아서 주관하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하고 있고, 대우조선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서브시 쪽을 하고, 피드 쪽을 하고, 뭐 그다음 이퀴프먼트를 개발하고 하는 그런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조선 분야도 이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언젠가는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우리한테 시스템을 우리가 팔더라도 이익이 좀 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플로라인이라 해서 실제 여기 이제 웰을 보면 웰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있고, 또 그게 이제 클러스터로 엮여져 있고 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웰들에서 오는 그러한 것들을 모아서 다시 이제 프로덕션 라이저를 통해서 올라가는, 이 FPS에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때의 이 여러 웰에서 이쪽으로 모이는 그러한 라인을 플로라인이라고 그러고, 뭐 플로라인이 하나만 있으면 그대로 이 FPSO 탑사이드까지 올라갈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라이저를 통해서 올라가는 생산 라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라이저는 이제 곧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는데, 드릴링 할 때의 드릴링하는 라이저와 드릴링이 끝나서 웰이 이제 완성이 된 후에 생산할 때의 라이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다 같이 그냥 라이저라는 것은
어떤 관을 둘러싸고 있는 큰 직경의 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는 이제 생산 프로덕션 라이저를 통해서 이 탑사이드 쪽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은 이제 FPSO에서 셔틀 탱크가 이제 뭐 열흘 만에, 보통 이런 FPSO는 200만 배럴이 탱크 용량인데 200만 배럴은 1배럴이 159리터니까 한 32만 톤 정도 됩니다. 32만 톤. 물론 비중을 덴시티를 곱하면은 이제 32만 톤은 안 되겠지만은 보통 오일은 그 생산지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뭐 0.85, 0.87 이 정도 되면은 32만 톤 정도 되는 그 FPSO가 저장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셔틀 탱크가 이제 주기적으로 와서 그걸 오프로딩을 해야 되는 그때의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이 자료는 대우조선 해양이 몇 년 전에 저희 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한 자료를 제가 부탁을 해서 강의에 쓸 수가 있는가 말씀을 드려서 허락을 얻었습니다. 출처는 여기 발표. 아마 이 자료는 대우조선에서 직접 만든 건 아니고 아마 여러 조선소에서 여러 군데 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특히 이제 입문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자료를 사용합니다. 뭐 웰헤드 트리, 엑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다음 강의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고요. 웰헤드, 여기 웰헤드입니다. 웰헤드 밑에 이제 프로덕션 튜빙이 꼽혀져 있고 그 해저에서 예를 들어서 웰이 있는 뭐 9,000m라든지 4,000m까지 내려가는 거기서부터 produced fluid, oil, gas, water, 뭐 샌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올라오고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통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일종의 여러 수도꼭지 역할을 하고 있고 굉장히 또 이 플루이드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밸브들이 많이 있겠죠. 이건 이제 매니폴드, 복소의 웰에서 생산된 플루이드를 한 곳에 모아서 탑사이드로 이송하는 그런 장비, 매니폴드. 그 다음에 뭐 파이프라인 엔드 매니폴드, 파이프라인 엔드 터미네이션 뭐 이런 것들은 다 연결하는 그러한 장비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 하나하나가 다 대부분 다 외국 한두 개 업체들이 하고 있으니까 대별해서 뭐 미국하고 노르웨이, 미국,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뭐 이런 네 나라에서 주로 이런 이퀴프먼트라든지 설계라든지 뭐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이런 쪽을 진입해야만 소위 이익이 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엔지니어들도 나중에 또 창업을 해도 이런 분야에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퍼는 이제 연결하는 그러한 이퀴프먼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umbilical은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케이블이란 이제 electric current, control fluid 뭐 이런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필요한 해저에서 필요한 그러한 동력원을 공급하는 케이블, 그다음 컨트롤 케이블, 그 다음에 플루이드를 보내는 그러한 케이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뭉쳐져서 내려가는 그러한 것을 umbilical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umbilical termination assembly는 그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또 분배해주고 하는 그러한 것들. 아시다시피 offshore drilling 리그란 건 무슨 장비, 장치 뭐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해양 플랜트도 주로 이제 육상에서 다 먼저 시작이 됐고, 육상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쪽이 아마 미국 쪽이니까, 미국 쪽의 장비 업체가 결국은 역사와 전통, 실적을 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현재 앞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십 년 전부터
육상에서의 자원이 고갈되니까 그 아주 하시한 아주 힘든 그런 환경인 먼 바다로 나가서 기름이나 가스를 이제 생산하자 해서 이러한 생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추를 해야 되니까 그 세마이-서머시블, 세마이라는 것은 곧 설명드리겠지만은 세마이는 수선면의 단면적이 작기 때문에 물속으로 반쯤 잠기는 것을 세마이-서머시블입니다. 드릴십은 일반 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장비가 갑판 위에 장비가 이래 시추 장비가 있고 시추 장비는 세마이-서머시블이나 드릴십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장단점이 있고 활용 용도가 좀 다릅니다만, 다음에 이제 픽스 타입, 해저에 고정되어 있는 잭업이라든지 픽스드 플랫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은 경우에는 할 수 있지만 수심이 뭐 3,000m, 지금은 3,600m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설치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플로터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소도 여기 이제 진입을 하고 많은 실적을 내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현재 고전하고 있고, 특히 대우조선에서는 뭐 너무 많은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아마 이 강의에도 아무도 참석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릴십은 알다시피 이제 주로 이제 뭐 지금은 3대 조선소, 거의 오일 메이저, 우리 조선소에서 메이저, 3대 메이저라고 그러죠. 현대, 삼성, 대우. 주로 이제 그 당시엔 삼성중공업에서 굉장히 드릴십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집중을 해서 많은 드릴십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배입니다. 배인데 그 위에는 모두 이제 시추 장비가 탑재되어 있고, 이게 이제 바람 조류, 배라는 것은 굉장히 이 파도, 바람에 의해서 운동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 제자리를 지키는 그런 다이내믹 포지셔닝 시스템, DPS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반잠수 시추선, Semi-Submersible Drilling Rig. 그 드릴링 리그라는 것은 그냥 시추하는 장비다. 보통 일반적으로 세마이 리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Semi-Submersible Drilling Rig입니다. 이 그림이 이제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완전히 물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니까 잘 볼 수가 있습니다. 4개의 기둥이 있고요. 그 밑에 배와 같은 2개의 폰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색깔이 표시가 나죠. 분홍색과 이 회색. 완전히 잠기게 되면 모든 장비를 탑재하고 여러 가지 유류라든지 뭐 등등 탑재하면은 이거 시추하는 장비인데 여기까지 잠기게 됩니다. 잠기는데 왜 세마인가 하면은 요 단면적이 굉장히 4개의 기둥 단면적밖에 안 됩니다. 이게 조선공학적으로 단면적이 이제 수선 면적인데요. 딱 잘라서 수선 면적이 작으면은 부력을 생성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더 깔아앉아야 됩니다. 깔아앉아서 여기 있는 폰퉁과 여기 있는 기둥이 물속에 잠길 때의 부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반쯤 잠긴다 해서 Semi-Submersible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DSME에서 건조한 배인데 새드릴십인데 Maximum Operating Depth가 3.6km, 3,600m, Maximum Drilling Depth가 12,000m. 그러니까 해저에서 거의 한 9,000m까지 다시 드릴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 이제 단면도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확연하게 이 단면도인데 측면도는 뭐 사각형이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게 기둥이고, 기둥 4개가 있고, 여기에 폰퉁, 일종의 배와 같은
몰수체라고 submerged body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부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물속으로 더 잠겨야 된다. 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력을 크게 발생시키니까 볼륨이 크니까 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깊이 잠기지 않는 데 비해서 잠긴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수선면에 접한 면적이 매우 작기 때문에 물속으로 많이 잠기게 됩니다. 그 단점은 중량에 굉장히 약하죠. 무거운 중량을 실으면은 중량이 위에 예를 들어서 1000톤이 추가로 적재되면은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부력이 발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량과 부력이 같이 평행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떠 있는 상태라고 그럽니다. 중량이 부력보다 더 많아지면은 더 깔아앉아야 되죠. 근데 배 전체가 깔아앉아도 부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면은 중량이 더 크기 때문에 뉴턴 법칙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가속도 F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발생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걸 일반 사람들은 배가 침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선면이 작기 때문에 중량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무거운 중량을 추가로 실을 때 더 깊이 잠기니까. 그런데 이게 또 항상 양면의 칼이라 하나 수선 면적이 작기 때문에 중량에는 굉장히 민감하지만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운동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곧 제가 수학식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수선 면적이 작기 때문에 이게 스프링 상수가 굉장히 작다. 여러분들 고무줄에 뭘 매다른 것하고 굉장히 강한 스프링에 매다른 것하고 보면은 고무줄에 사과를 매달아서 이렇게 하면 천천히 늘어졌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올라오죠. 그게 스프링 상수가 굉장히 작은 겁니다. 스프링 상수가. 그런데 여러분들 강한 스프링에 뭘 매달았으면 굉장히 빨리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빨리 움직이는 그 자체가 가속도가 굉장히 크고, 가속도가 크면은 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혹은 선체에 대해서 큰 손상을 입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중량에는 굉장히 민감하지만 운동성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그럼 이런 배들은 어디에 쓰는가? 여기 보통 그 전체 시추 장비 중에 한 20-30% 정도고 나머지는 드릴쉽인데 북해 같은 데는 노르웨이와 영국, 스코틀랜드 그 사이에 있는 걸 노스시라고 하는데 거기는 굉장히 파도, 바람 이런 것이 굉장히 험악합니다. 그걸 harsh environment라고 하는데 그런 쪽에서는 이 드릴쉽이 가서 드릴링 할 때 굉장히 배가 많이 요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가 요동을 하면 아무래도 드릴링 할 때 문제가 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semi submersible 드릴 리그들이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세마이 드릴링 리그 투입되는 것은 이 수선 4개의 그 기둥 위에 갑판이 있기 때문에 갑판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일반 배보다도. 그래서 단점과 장점이 다 있고, 시추하는 해역 그리고 오일 메이저가 노치에서 했다가 또 어디 다른 데 옮겨가고 시추 장비는 계속 옮겨가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어떤 타입을 결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잠깐 이 미분 방정식을 잠깐 소개를 하는데 이건 공학수학 2장에 나옵니다. 공학수학 크레이지 책에 보면 2장에 보면은 Forced Oscillation of a Spring Mass Damping System. 제가 애니메이션을 했는데 어떻든 이 Z라는 것은 상하운동을 예를 들면은 상하운동의 경우에 이게 2' 가속도입니다. 이 가속도. Z는 이제 displacement,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두 번 미분을 하면 가속도가 나오죠. mz equal f. 이게 뉴턴의 제2법칙 아닙니까? 이 F라는 게 이제 항상 골치 아픈데 이 물체 M에 작용하는 mg, 중력, mg, 무게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KSO라는 것은 이게 원래 스프링에서 늘어난 그 스프링력에
거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당기고 있고, 또 조금 더 늘어났을 때도 늘어난 길이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비례해서 마이너스란 건 이 mg 이거 전부 다 벡터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댐핑 포스란 게, 댐핑은 그냥 우리가 approximately velocity z 프라임에 비례한다. 근데 이것도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원래 스프링에 매달려 있을 때 늘어난 길이 S0. 계속 이 마이너스 K S0가 작용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게 평행 상태를 이루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어떤 외력이 가해져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변이라고 하죠.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마이너스 KZ라는 또 힘이 반대 방향으로 또 발생하고, 그리고 모든 물체는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가 마찰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마찰을 고려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마찰을 고려해야 하는데, 마찰은 항상 dissipative force입니다. 어떤 계에서 바라봤을 때 손실되는 그런 힘입니다. 물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전체를 바라봤을 때는 그 마찰력도 에너지니까 소리나 빛이나 뭐 등등으로 파도나 다 이런 형태로 다 에너지가 변환됐다는 것이지만, 꼭 내가 필요로 한 이 시스템에서는 손실됐다고 볼 수 있는 그게 댐핑입니다. 댐핑은 일반적으로 마찰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반대 방향. 그리고 여기에 exciting force가 이제 계속 주어진다 하면은 이거는 이 방향.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런 요게 뉴턴 역학입니다. 요 하나만 보시면은 모든 그 골치 아픈 동력학도 여기서 다 파생해서 포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도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한 5년간 뉴턴 역학 베이스드 멀티바디 다이내믹스라는 그 분야를 많이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석박사들이 배출이 됐는데, 그것도 결국은 이 식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보면은 가속도, 속도, 변이 해서 이렇게 식을 세우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식을 세우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물리학적으로 그건 잘못된 거고, 이렇게 세우면 돼. A죠. 가속도는 어떠한 모든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 F, 그 힘의 분류가 이렇게 된다 해서 하다 보니까 수학자들이 이렇게 두고 보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보니까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이 되니까 풀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이걸 배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특별한 거 아닙니다. 제가 강의를 하든지 소개할 때는 항상 우리가 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던 수학, 연력학, 동력학, 재료역학, 유체역학, 이걸 5개를 가지고 다 할 수가 있다. Equation of ship motion이라는 건 hip motion이라는 거, 상하 움직이는 거. 상하로 움직이는 경우에 뉴턴의 제2법칙, mx, x라는 건 벡터입니다. 이건 전부 다 m도 매트릭스 벡터하고, 이제 질량이 여러 개 있을 때 전체 힘, 이건 body force와 surface force. body force라는 것은 gravitational force고, 그 다음 대부분이 surface force는 hydrostatic force, 그 다음 파도가 일어나는 fluid Kirchhoff force, 그 다음 diffraction force, radiation force, 뭐 이런 건 조선공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 가속도에 비례하는 텀이 있고 속도에 비례하는 텀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CX, 여기 하이드로스태틱 포스라는 게 이게 디스토링 포스인데, 이게 하이드로스태틱 포스라는 건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배가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힘을 가해서 눌렸을 때, 눌렸다가 손을 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다시 올라오죠. 왜 올라옵니까? 눌렸다가 떼면은 다시 어떤 힘이 작용하니까 이 운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항상 뉴턴 역학에 의하면은 잉여 힘에 의해서 어떤 물체가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힘이 이게 마이너스 CX라는 건데, 이 상하 운동, 이게 힙 모션, 복원력에서 AWP, 수선 면적의 로를
곱하면은 수선 면적의 로를 곱하고 G를 곱한 이 부분이 상하 운동 복원력에 대한 스프링 상수가 되는 겁니다. 스프링 상수. 그래서 여기 로 GAW, 로는 density고, 그 다음 G는 gravitational constant니까 상수라고 보면은 AWP, 수선 면적에 따라서 스프링 상수가 결정되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semi-submersible drilling rig의 수선 면적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여기 스프링력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이는 꼭 상하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6가지 운동 모드에 따라서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운동 성능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